안녕하세요. 보험 전문 기자 김승동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보험 전문 변호사 최혜원 변호사입니다. 보험금 받기가 갈수록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의료자문제도가 활성화되면서부터 고액의 보험금을 받기가 어려워지고 있다는 게 일반적인 사람들의 시선입니다. 보험금 청구를 하면요, 보험회사에서 어떤 경우에는 이거 좀 우리도 확인을 해봐야겠다, 암이라고 냈는데 이거 암인지 좀 의심스럽고 우리도 의사한테 좀 자문을 받아보겠다, 이런 거고요. 보험사가 이렇게 요구할 권한은 있습니다. 사실 기자인 제가 느끼기에도 약간 권한을 좀 남용하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거든요. 맞습니다. 의료 자문을 좀 남용을 하기 때문에 감독 당국은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 지도 같은 거를 해요. 예컨대 최근에는 의료 자문 표준 내부 통제 기준이라는 것도 마련을 했고요. 손보협회나 생명보험협회를 보면은 의료 자문에 대한 각종 통계치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회사가 의료 자문을 몇 건 했고 의료 자문에서 몇 건을 지급을 했는지 등등 이제 통계치가 나와 있습니다. 그 통계치를 사실 봤는데요, 제가 고객들한테 듣는 것보다는 좀 많이 지급한 걸로 나오더라고요. 그쵸? 통계치는. 단순 통계치만 보면은 의료자문으로 가는 건수는 굉장히 적긴 해요. 근데 제가 피부로 느끼는 거는 고액일수록 의료자문을 진행하는 확률이 높다고 하더라고요. 보험금 지급 건수 대부분이 100만 원 이하의 소액건이니까 그 정도는 그냥 무탈하게 지급을 하는데 1000만 원이 넘어가면 대부분 의료자문을 해보자 라는 쪽으로 의견이 온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동일하게 느꼈고요. 어떤 면에서는 이런 느낌도 들어요. 옛날 같으면 의료자문 안 하고 주의 고액암이라도 통계를 위해서 사실 의료자문 대상조차도 안 되는 거를 자문을 시키는 경우도 있다는 말도 있고, 물론 이거 저희 개인적인 견해입니다만 되게 안타까운 것 같아요. 변호사님이 생각하시는 의료자문에 대한 문제점들이 뭐가 있을까요? 의료자문을 해야 되냐? 안 하고 받는 게 제일 좋죠. 근데 이제 의료 자문을 거부하는 순간 보험금 받는 경우는 정상적으로 못 받습니다. 금감원 민원이나 소송을 가야 돼요. 금감원 민원은 아시겠지만 요즘 하도 민원이 많아서 오히려 소송보다 결론이 더 늦게 날 것 같아요. 결론을 얘기하면 의료 자문을 안 하면 소송 외에는 받을 방법이 없다. 보험사가 의료자문을 하자라고 하는 이유는 그냥 못 주는 건 아니고 정상적인 방법인 것처럼 보여야 되기 때문에 의료자문을 실시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보험사가 이거 의료자문을 해야 되겠습니다, 동의하지 않으시면 저희가 보험금 지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건 결국은 의료자문을 해야만 보험금 지급할 거고, 의료자문을 했을 때 사실 보험사가 짜놓은 계획에 의해서 의료자문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도 소비자는 대처하기가 매우 힘들 것 같은데요. 처음에 의료자문 할 때는 이제 보험사가 원하는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높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의료자문 결과를 소비자가 받아들이지 못한다. 그러면 이제 제3의료기관에 자문을 하는 절차가 하나 더 있어요. 그쵸? 여기서는 좀 가능성이 미약하지만 있습니다. 환자가 주치의 쪽에서 이러저러한 진단이 나왔으니 이 진단을 토대로 보험금을 지급하세요 라고 청구를 됐고, 보험사는 그거를 못 받아들이겠으니 우리가 의료자문을 하겠다라고 해서 보험사가 유리한 곳에서 의료자문을 진행을 한 거죠. 소비자 입장에서 이걸 못 받아들이면 제3의 의료기관으로 가자 라고 되는 거죠. 의료자문 표준 내부 통제 기준이나 제3의 의료기관에서 의료자문을 받는 거는 양쪽이 모두 인정할 만한 그런 공정한 것에서 받는 거거든요. 여기를 통해서는 가능성이 아주 미약하게 있어요. 유의하실 점이 있어요. 공정한지는 소비자들이 개인별로 따져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는 내가 보낸 나한테 유리한 자료가 과연 다 갔는지 그 병원에, 그 부분도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제가 본 사례 중에는 실수인지 고의인지는 모르겠는데 소비자한테 되게 유리하게 쓴 소견서가 누락이 됐더라고요. 근데 소비자가 그걸 알고 그 병원에 따로 제출했어요. 그런 식으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니까 결과가 좋았고요. 제가 알고 있는 사례 중에 하나는 대학병원에 지인이 계셨다고 하더라고요. 그 대학병원에 지인이 있는 걸 어떻게 보험사가 알았는지 그 대학병원은 제3의료기관으로 안 된다라고 그렇게까지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표준 내부 통제 기준 참고안 같으니까 100% 적용될 수는 없겠지만 거기에는 그런 내용이 있어요. 제3의료 자문을 할 때는 직전 1년간 의료 자문을 실시한 전문의는 피해야 된다,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물론 이게 구속력이 있는 건 아니지만 많은 보험회사가 유사한 문구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좀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요. 제3의료기관에 갔을 때는 아주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셔야 됩니다. 이제 하나 또 말씀드릴 거는, 제가 본 거는 한 90%는 그랬어요. 의료 자문이라고 저한테 주시는데 병원 이름만 있고 의사 이름이 없습니다. 저는 이거 인정할 수 없거든요. 전문가가 자기 이름을 못 대는 게 어떻게 자문입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강하게 항의를 하십시오. 제가 소송을 하면 상대방이 의료 자문에 대해서 보험사에 유리하게 나왔다 증거를 제출을 합니다. 저는 강하게 반박을 하죠. 이게 어떻게 의료 자문이냐. 병원 이름만 있고
의사 이름이 없다. 이제 이런 식으로 반박을 하면 더 이상 거기에 대해서는 언급 안 하시더라고요. 기사를 썼는데 기자의 이름이 없는 거죠. 예, 누가 쓸지 이걸, 몰라요. 예, 이걸 믿어야 돼라고 하는 거 똑같은 거죠. 근데 그것도 소비자가 반박 안 하면 그게 통해요. 우리 생각엔 판사님이 다 알아서 해줄 것 같죠? 전혀 안 그렇습니다. 예. 내가 주장 안 하면 옆에 판사님이 승소한 판결도 이 판사님은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정확히 지적하셔야 되고요. 그 두 가지 정도만 체크를 하시면 내가 받은 유리한 자료들이 제3병원에 제대로 갔는지와 이 의료 자문 결과가 의사 이름이 없다. 이 부분은 명확히 확인을 하시고 그러면 조금 좀 객관적인 결과가 나올 수 있고요. 물론 제가 의료 자문을 해라 이런 입장은 아닙니다. 그런데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지 않습니까? 제가 들은 얘기 중에는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병원에 계속 전화를 했더니 그 병원에서는 우리는 의료 자문을 한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경우가 있대요. 그런 거를 보험사에다 얘기를 했더니 보험사가 태도가 점점점 변해가지고 결국은 받았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의료자문 관련해서 사실은 네. 할 얘기가 되게 많은데요. 수년 전에 의료자문이 처음으로 이슈화 됐을 때는 이게 뭐가 문제가 있지? 라는 입장이었어요. 사실 기자 입장에서. 보험사도 보험금을 제대로 지급하기 위해서는 의료자문을 해야지라고 했는데 취재 과정에서 이쪽 바닥에 전문가이신 분이 소송에 들어가서 의료자문을 했던 의사분하고 연락을 했더니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나는 의료자문을 한 적이 없어 라고 하셨대요. 진술을. 당연히 보험사가 패소를 했죠. 이런 사례가 드물게는 있습니다. 대부분은 그렇게 안 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제가 들은 사례 중엔 있고 어쨌든 제가 실제로 하는 소송에서 공격을 했어요. 아니 이게 무슨 의료 자문이냐 그랬더니 이게 제대로 된 의료 자문이면 반박을 해야 되잖아요. 그쪽에서 더 이상 언급이 없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게 그 의료 자문을 갔는데 나한테 불리하게 나왔다. 그럼 나 소송 못하냐 이렇게 많이 물어보세요. 나한테 불리한 의료 자문은 불리한 자료는 맞습니다. 근데 소송 가서 충분히 반박할 수 있습니다. 불리하니까 일단 한 쿠션 먹고 들어가는 거는 맞는데요. 일단 그 의료 자문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의사 이름이 없다. 그러면 충분히 변호사 반박을 할 수 있고요. 어차피 그 의료 자문을 받아야 되는 사안이라면 소송에서 지록기록 감정을 해야 됩니다. 지록기록 감정은 법원이 정하는 대학병원급의 의사가 나의 지록기록을 보고 전문가의 시각에서 판단을 하는 겁니다. 의료 자문이랑 유사한 거거든요. 거기서 이제 나오는 결과가 중요하고요. 이런 사례가 사실 옛날부터 많았어요. 그러니까 나의 주치의는 암이라고 했는데 보험사의 의료 자문은 암 아니다. 그다음에 지록기록 감정위도 암 아니다. 이런 사례가 있었는데 대법원은 전문가마다 시각이 다를 수 있다. 그거 당연한 거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우리 전문가가 보험 사기를 했거나 범죄를 저지른 게 아닌 이상 작성자 불이익 원칙이 적용돼야 된다. 이렇게 한 판례가 있습니다. 저는 이랬으면 좋겠거든요. 보험금이 좀 액수가 크다. 그런데 의료자문을 하자고 보험사 쪽에서 좀 적극적으로 나온다라고 하면요. 일단 의료자문을 해서 보험사의 게임에 눌러 들어가서 불리한 의료자문 결과지를 받고 나면요. 소송에도 굉장히 불리해지잖아요.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의료자문을 받기 전에 차라리 전문가분들 선임하시는 게 보험금을 지급받는데 훨씬 더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까지 하시는 경우는 사실 저도 한 번인가밖에 없었는데 이분이 의료 자문 들어가기 전에 제 의견서를 받았어요. 근데 저희는 이제 의료 전문가는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의료 쪽에 대해서 의견을 쓸 수는 없고 지금 이 사람의 주치의는 A라고 판단을 하고 보험사는 B라고 한다. 근데 요 유사한 판례가 있다. 이럴 때 어떻게 판단해야 되는지. 그래서 그렇게 의견서를 썼더니 보험사도 이거 소송 가도 쉽지 않겠다 싶었는지 또 주시더라고요. 예. 만약에 의료자문을 하자고 할 경우에는 전문가부터 말씀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지 억울한 일이 좀 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의료자문 문제 저도 보기에 적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 논쟁도 지속될 수밖에 없으니 일단 사항을 알아두시고 전문가분의 의견도 좀 많이 들으셨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